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세 EMMH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자주 그 팀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로소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필요한 말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나눌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면 제가 캠퍼스 미니쉬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캠퍼스 미니쉬하고 지금 거기까지 1990년에 교회 시작했으니까 24년째 이제 캠퍼스 미니쉬 하고 있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계속 거기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저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 같아요. 1.5세, 2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부르심 때문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에서 이 세대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 하면 첫 번째로 이 세대가 어떤가 좀 나누고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어세스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두 번째로 왜 2세에서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는가 계속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로는 제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박기민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너무 좋았고 크리에이티브한 스트래티지가 나와야 된다. 너무너무 찬성합니다. 너무너무 어그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직 이런 스트래티지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엉뚱당뚱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너레이션은 좀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는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15년간 세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다 아시다시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도 자기네들 모르게 막 바뀌어가고 있고 컨퓨즈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션 필드라고 할 때 사실 젊은이들 대상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라 가면 What are you gonna do with a bunch of old people?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실은 하는 게 좋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왜냐하면 큰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 필드가 그럼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션 필드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래티지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이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미션 필드가 바뀌고 또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되는 그 대상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컬처와 피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셔너리들도 사실 미셔너리가 누구인가, 미셔너리가 무엇인가라는 컨셉트도 바뀌어야 되고 미션 스트래티지도 꼭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관련되고 있고 SIM 보드로 있고 미국 SIM 보드로 있고 그렇지만 사실 미국 이 선교단체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knowledge를 얻는가, source of epistemology, source of knowledge가 바뀔 때 세상이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을 얻다가 이 프린팅 프레스가 나오면서 책이 돌아가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example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페이퍼를 쓴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책 10권, 20권 가지고 책을 썼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10,000권 뭐 그렇게 그런 책을 가지고 사실 페이퍼를 쓴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쁜 걸로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아주 쉘로하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쉘로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아주 얕은 이 제너레이션이지만 사실 wide한 제너레이션입니다. shallow but wide generation.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어느 정도 wide는 상당히 wide한 제너레이션입니다. 제가 이렇게 봬도 제가 대학교 때 알파 오메가라는 찬양 선교단에 찬양 선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치고 노래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타를 쳤는데 그때는 그 세대에서 아주 제일 잘 친다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한테 비교하면 제일 못 치는 친구보다도 못 쳐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코드 하나를 알려면 어디서 하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코드나 인터넷에 딱 보면 다 어떤 노래들도 별 몇십 킬로가 쓴 코드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포메이션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인포메이션, 자기가 이 세상을 알고 싶은 만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공부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사실 알 수 있는 만큼 알 정도로 상당히 와이드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쓰거나 파워포를 쓰거나 무비를 쓰거나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안 보고 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보링한 거예요. 얘네들은 한 10가지를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 5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쉘로하지만 깊이가 없지만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깊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앉아서 한 5, 6가지를 하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기를 크리티사이즈만 하지 않고 그거를 잘 써서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hallow but wide generation.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안 쓰니까 좀 우선하는 것 같은데 사실 파워포인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은 그 파워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볼 수가 없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돌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TV가 맨 처음에 나올 때 TV가 딱 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켜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평생을 스크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스크린인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뭔가 나와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참 웃겨요.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 그래서 그런 사이콜로지나 이런 심리를 알면서 잘 크리티사이즈만 하지 않고 그거를 잘 미니스트리와 선교에 써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artistic generation입니다. 예술적인 제너레이션이고 logical generation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제너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논리가 물론 있지만 너무너무 artistic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 보여주는 거 5분이라도 보여주는 1시간 렉처 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한번 딱 보여줘서 마음에 뭉클하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인터넷이 있는 세계는 젊은이들이랑 다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세계에 어느 곳에 가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고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아는데 이 인터넷이 어펙트를 주기 때문에요. 아주 세계 젊은이들이 아주 비슷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컬처와 이런 것 때문에 다 틀린 건 있지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여러 군데도 많이 가보고 여행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미국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고 미국을 떠나본 젊은이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다른 나라 어디든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안 나온다. 뭔가 잘못된 거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또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소셜 저스티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그 성적인 노예, 섹스 트래피킹을 돕는다든가 상당히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간 돌려서 선교를 제시하면은 훨씬 더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지만 조금만 스트래티지가 바뀌어서 하면은 훨씬 더 리스폰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보면은 설교를 안 듣는다 그 중고등부 미니스트리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설교를 안 듣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가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안 듣는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이 고등학교에서 뭐를 배우고 있냐. 고등학교 가면은 클래스 가면은 physics, chemistry 저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Jesus loves you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나 illustration 같은 만 하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얘들이 바보가 아닌데 바보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실 요셉, 다니엘 이 세 개를 바꾼 이런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벳네고는 벌써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티네이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슈퍼 파워 네이션을 바빌론이라 이런 슈퍼 파워 네이션을 완전히 나라를 바꾼 티네이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나쁘지 말고 좀 잘 걔네들을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티네이저들이 이 책을 읽는데 해리 파터라는 책을 들어보셨죠? 해리 파터라는 책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7권입니다. 책을 다 읽었고 줄줄줄줄 외웁니다, 애들이. 그냥 읽은 정도거나 줄줄줄줄 외우고 서로 퀴즈까지 해요, 여기서. 성경같이. 근데 성경은 한 권인데 이 해리 파터는 700~800페이지 책이 7, 8권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트레스트가 없는 게 아니라 인트레스트가 없게 바보 취급을 하니까 우리가 티네이저들이 애들이 인트레스트가 없지 않나. 그 대신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 내가 저 안에 이 스토리 바이블의 스토리를 하면서 내가 저 안에 스토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에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내가 저 성경의 스토리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관련 있는가를 잘 가르쳐 줄 때 리스폰드를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유스 패스터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냥 설교할 때 스토리만 얘기합니다. 그런 샬로우리 스토리 제너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까 그 지금 교육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하면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 저 성경에 있는 스토리도 우리와 삶과 비슷하다. 이런 자꾸 커넥트를 해주실 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저 안에 relate 됐다는 것을 가르칠 때 점점 인트레스트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요번 지금 제너레이션에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왜 2세 안에서 1.5세 2세 안에서 특히 2세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벌써 질문이 좀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2세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already there's assumption second generation에서는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인교회에 있는 2세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세 선교사들이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저도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만 2세 영성이 약합니다. 영성이 좀 약합니다. 1세 목회자들이 2세 미니스트리들을 쓰면은 다 프러스트레이트 되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2세 1.5세 2세들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세 그 부모님들 오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얘네들이 고생하면서 선교사를 만들겠다 그런 필라소피입니까? 아니면 잘 편하게 지내면서 좋은 부자들이 돼야 부자 이 땅에서 잘 사는 애들이 돼야 된다. 어떤 필라소피를 가지고 1세들이 교육을 시켰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편하게 자라면서 잘 돼야 된다. 닥터, 엔지니어, 로여에서 하나님께서 써야 되겠다는 거는 괜찮은데 편하게 좋게 지금 고생 안 하게 지나면서 닥터, 로여, 엔지니어라서 하나님이 일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 고생하면서 이런 힘든 거를 지내면서 가난한 것을 맛보면서
해야지 강해지면서 사실 1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런 필라소피 때문에 잘하신 분들은 잘하는데 2세들은 이런 뭐라고 하죠? 화원 이런 꽃밭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 해주는 거 고생하면은 얘네들 고생할까봐 다 해주면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선교 지나가서 석세스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하십니까? 저는 이 잘하는 필라소피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 좀 고생하면서 보내면서 그러니까 선교지에 일주일 무슨 어디 선교지에 일주일 가서 고생하고 와라 그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영성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문제도 있고 또 1세 중에 정말 그들의 영적으로 자라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컨 제너레이션 키우면서 정말 영성이 있게 키웠는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키웠는가 그런 필라소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1.5세나 2세들이 선교지로 가기 원해서 나올 때에 내가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기까지 A to Z까지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겁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교회들은 다 너무 잘하시는 교회인데 사실 오시지 않는 교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오신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잘하시는 교회고 잘하신 목사님인데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생각한 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가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A to Z까지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outdated organizations method 선교 단체들 사실 제가 SIM USA 관계가 되어 있는데 100년이 넘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우지만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주 변하는 그 속도가 거북이 좀 그런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바꿀 때 지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그 성공을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outdated philosophy 또 outdated methodology 때문에 또 젊은이들의 많이 힌드런스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2040년인가 2050년 되면은 백인들이 머저리티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무지무지하게 넘버가 인크리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을 것이 아마 흑인들 히스패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시안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합치면은 백인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2040년, 2050년 스태티스틱에 대해서 틀리지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지금 에이시안들이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2세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1.5세 교회나 이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나 멀티 에이팅 처치나 에이시안들, 코리안들이나 에이시안들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을 때 정말 기본적인 튼튼한 교회들이 있을 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페어처치 무브먼트 많이 해보고 로컬 처치 패스도 24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local church needs to produce good people. 결국은 그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 블레임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미션 소개시 팡팡 뜨더라도 아무리 에듀케이션 잘하더라도 신학교도 제가 신학교 그 보드도 하고 신학교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신학교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변합니까 사람들이? 로컬 처치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변해야 됩니다. 로컬 처치에서 사람 키워내지 않으면 다른 페어처치 오게이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컬 처치에서 키워내지 않으면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지 가서 필요 와야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로컬 처치에서 깨졌죠.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키우면서 어떻게 깹니까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도 다 틀리고 교회적인 백그라운드 다 틀린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들 도와주기도 하는데 방해하는데 어디서 이게 바뀝니까? 이게 다 로컬 처치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서 사람을 키워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we need to target Korean American churches that are good Korean American churches.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를 잡으려면 뭐 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은 교회들을 타겟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선교지 생각하고 이 DNA와 heartbeat이 맞는 교회에 벌써 가서 리크루트하는 것이 훨씬 더 effective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미국에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1세 분들이고 이 코리안 스피킹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다민족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하고 아무 민족이나 저희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5세나 2세 분들에게 정말 미국에서 미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니버시티에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미션을 하지만 미니쉬 하지만 학교가 4만 명이 있습니다. 4만 명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만 9,000명입니다. 9,000명. 그러면 한 20 몇 퍼센트입니까? 25%는 아니고 한 22, 3% 되죠. 22, 3%가 인터내셔널 왜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돈이 없습니다. 학교들이 지금 스테이너즈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대학교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지무지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캠퍼스나 도시에서 정말 선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 다 몰려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콜드월 같이 이렇게 미국, 소련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테러리스트 월이죠. 그래서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내는 것과 선교지가 갈라져 있었는데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행기가 비쌌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테러리스트 월 같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무지하게 지금 여기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미션 같이 그거 안 하더라도 글로벌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스튜던트들아 또 공부하는 친구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나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몰켜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지금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영어를 미니쉬하니까 1.5세들 에트닉 스튜던트들이 많이 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5세들 타일랜드, 중국, 일본, 특히 일본 친구들 1.5세들 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저에게서 트레이닝 받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기네 교회 가서도 상당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스트래티지도 한 게 아니라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스트래티지가 된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1.5세로 와서 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레이블하게 they missionaries or not? 근데 미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에서 와가지고 대사 아이로 있다가 가서 지금 몇 년 전에 또 가서 지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이 일본 1.5세인데 또 일본 친구랑 결혼해서 같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으로 간 친구도 타일랜드에서 1.5세인데 또 타일랜드 또 이 한국 친구를 잡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잘 크리에이티브하게 스트레이트 하면은 상당히 미셔너리를 여기서 훨씬 더 싸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스트래티자이즈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시하기는 Second Generation Diaspora Churches all over the world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5세, 2세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1.5세, 2세 교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 사실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세들을 키워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1.5세, 2세 교회는 훨씬 적습니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에트닉 미니스트리나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가 뒤떨어져 있어서 아주 옛날에 20년 전에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 있는 2세들이 잘하는 그런 이슈들이 아직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동떨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디아스포라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2세들을 키우는 우리가 스트레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독일에서 한 친구가 이 2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1세 분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겠죠. 다 그랬으니까 미국에서 다 그랬으니까 이게 한국말 배우지 않고 영어로 독일말로 하고 그러면은 한국말도 못 되고 한국 사람인데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그런 레벨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 제가 컨설트 해준 겁니다.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this is amazing.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고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2세들이 나와서 그 독일에서 지금 미션을 한다면은 that's what missionary is.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미셔너리들. 그래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죠. 지금 끝내야 되겠죠. 예.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